포지션별 누가 더 나은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공격수의 카이 하베르츠 대 솔랑케입니다. 당연히 하베르츠죠. 저도 솔랑케입니다. 이게 아니. 자, 우선 근거를 보죠. 24년도에 하베르츠보다 골을 더 많이 넣은 선수는 2명밖에 없었습니다. 딱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볼은 못 차지만 축구를 잘한다. 솔랑케 축구 잘하나요? 솔랑케 별명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뭡니까? 벽돌 아닙니까? 일단 이거부터 축구력이 떨어진다 이런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죠? 솔랑케가 토트넘에 와가지고 경기를 뛴 적이 있나요? 네, 뛰었습니다. 아, 뛰었나요? 저도 뛰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레스터 시티전 뛰었습니다. 알고 네. 있었나요? 저는 토트넘 경기를 봤기 때문에 네. 아, 근데 뭐 공격 포인트를 올렸었나요? 공격 포인트를 꼭 점수로 다 올려야지만 이게 축구 경기에서 필요한 역할을 아, 하는 잠시만. 거는 공격수는 골로 증명하는 거 아닌가? 자, 저는 솔랑케가 경기 나온지도 몰랐어요. 그 말은 뭐냐? 스포티비 하이라이트도 눈에 띄지 않았다는 그게 거예요. 왜 그러냐면 토트넘 경기를 안 보시기 때문이에요. 아, 그건 맞긴 합니다. 네. 자, 일단 저는 하베르츠 대 솔랑케. 저는 하베르츠에 한 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솔랑케에다가 한 표를 하겠습니다. 그럼 제 선택만이 남았는데 굉장히 강렬한 임팩트를 보여줬던 솔란케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하게 봐왔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조금 더 족적이 넓은 하베르츠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제대로 왔네요. 잠시만요. 이 듀랑노랑님 제 지인입니다. 아, 정말요? 네, 근데 네, 하베르츠라고 하셨어요. 네, 지인분들 역시도 하베르츠라는데, 아니 근데 이거는 약간 본인의 인간관계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거는 인간관계. 네. 잠시만요. 네. 아스널 원래 이런 채널입니까? 자, 다음은 이선 공격 자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스널 같은 경우는 왼쪽 윙에 마르티넬리, 오른쪽에 부카요 사카. 자, 토트넘 같은 경우는 왼쪽 윙포대 손흥민, 오른쪽 윙포대 누구죠? 누굽니까? 그 조사 안 해오셨나요? 아, 브레넌 존슨입니다. 네. 정말 논쟁 없이 딱 정리하겠습니다. 왼쪽 마르티넬리 대 손흥민, 이거 손흥민. 오른쪽 부카요 아하. 사카 대 브레넌 존슨, 이거 사카입니다. 이거 동의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아, 이거는 솔직히 네. 별로 어렵지 않네요. 근데 아까 마르티넬리가 폼이 좋을 때는 손흥민보다 낫긴 합니다. 이거 좀 위험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아스널의 의견이 좀 대한민국을 대표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 이선 공격 자원 같은 경우는 왼쪽은 손흥민, 오른쪽은 부카요 사카.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3선 미드필더 구성인데요. 자, 아스널 같은 경우는 트로사르가 메잘라 혹은 하베르츠가 메잘라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선 더블 볼란치죠. 조르지뉴, 파틱. 토트넘은 지금 메디슨, 클루셉스키, 벤탄쿠르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메디슨은 항상 매 경기에서 좀 공격을 좀 풀어주는 10번 롤을 맡을 것 같고요. 클루셉스키는 원래 오른쪽 윙포드를 자주 뛰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 비수마의 부재 때문인지 아니면 사르의 부재인지는 모르겠지만 클루셉스키를 조금 더 내린 지금 선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루셉스키가 중앙에서 많이 나오긴 했었죠. 이거는 좀 많은 논쟁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는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까? 조르지뉴가 있잖아요. 조신, 발롱 포디움. 조르지뉴가 있는 팀은 모든 유럽 대회를 다 우승합니다. 메디슨 우승한 적 있습니까? 메디슨이 유독 트로피랑은 거리가 좀 멀죠. 토트넘이라는 팀이 아직 좀 발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저는 자, 트로피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자, 발전하고 있는 팀 이미 완성형인 조르지뉴. 저거 고르라는 건가요? 네. 저는 발전형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래서 토트넘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메디슨과 트로사르 이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제가 메디슨이 더 낫다 이렇게 손을 들어주고 싶지만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메디슨이 어떻게 보면 부상 이후 좀 폼이 전혀 올라오지 않더군요. 근데 그건 아니나 인정합니다. 다를까 이번 시즌 초에 좀 1, 2, 3라운드를 보는데도 메디슨이 지난 시즌 후반기 한창 안 좋았을 때 그랑 똑같더군요. 하지만 트로사르는 개막전부터 해가지고 골을 기록하면서 근데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아스날이 웨데고르랑 화이트를 지금 잠시 잃은 상황이지만 있었을 때도 그렇고 없는 지금 상황도 그렇고 사실 아스날의 중원이 강한 건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감정 빼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중원이 강한 거는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겠지만 하지만 어쨌든 저는 토트넘을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해볼 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는 한 명 한 명씩 봤을 때 트로사르 메디슨 비교했을 때는 트로사르가 낫다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파티랑 벤탄쿠르를 비교해 봤을 때, 아, 파티가 사실 좀 되게 애매합니다. 사실 파티를 딱 생각했을 때 부상만 없으면 이런 이프가 날렸었는데, 자, 이번 시즌 초반기 1, 2, 3라운드 다 부상 없이 뛰었습니다. 근데 정말 별로였어요. 파티를 떠올리면 딱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맨시티전의 활약과 맨유랑 했을 때 포그바를 완전 지워버린 거. 그런 임팩트가 되게 강해가지고 아, 쟤는 진짜 부상만 없으면 아스널 볼 도는 게 다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장기간 계속 잔부상을 당하다가 이번 시즌 부상 없이 시작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아예 그냥 신체 능력 자체가 죽은 느낌이에요. 몸이 못 따라와요. 부상의 여파가 좀 간다. 근데 너무 못하니까 제가 드는 생각에 애초에 저런 애가 아니었나. 삼성 미드필더면 볼을 탈취하는 그쵸. 그런 상황에서 몸에 강하게 경합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하. 경합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시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면요. 본인이 드리블을 하다가 압박이 뭐 경합을 하면 당연히 본인이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상대방이 드리블을 했을 때 본인이 뺏으려고 경합을 하는데 본인이 넘어져요. 아하. 네. 그걸 보고 제가 딱 느꼈어요. 아, 신체 능력 자체가 아예 죽었구나. 좀 헬스가 필요하구나. 예. 그리고 볼 배급 관련해서도 잠시만요. 네. 이분 이거 들어오셔도 되는 건가요? 자, 아하. 정몽균님 안녕하세요. 이거 나가.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정몽균님이 들어와셨길래 우리 홍명보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말했지 여기 K리그 아니라고 여기 인터내셔널 매치라고 어? 쭉 하면 악! 하고 골 먹히면 씹어보면서 아! 손 들고 이게 집이야!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파티랑 벤탄쿠르 비교해봤을 때 아,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벤탄쿠르가 더 낫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메디스는 이제는 좀 더 보여줄 때가 됐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정규직, 알바직으로 쳤을 때 수습 기간은 지났다. 네. 이제는 보여줘야 될 때다. 그리고 초반에 영입했을 때 보여줬던 만큼만 보여주면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폼이 안 올라오고 있는 모습. 네, 현제 네. 폼 기준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죠. 현재 폼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10번 롤을 하면서 좀 경기를 좀 풀어주고 좀 공격 활로가 안 뚫릴 때는 패스도 좀 적절하게 넣어주고 정확한 뭐 키패스들을 넣어줘야 되는 역할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딱 눈에 뚜렷한 그런 성과는 없다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클루셉스키는 롤이 사실 이제 되게 분명해요. 일단 단점은 느려요. 네. 대신에 장점은 공을 이제 소유하는 능력, 그리고 이제 등져주는 능력, 그리고 이제 왼발 잡이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오른발이 좀 이렇게 괜찮은 게 좀 나올 때가 있어요. 아, 오른발로 쓰는구나.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클루셉스키를 측면에서 쓸 생각입니까?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원래는 측면에서 썼었는데 네. 포스테코글루는 이제 손흥민 같은 뒷공간 파는 선수를 진짜 좋아해요. 아, 잠시만요. 벤탄쿠르 인종차별 극혐. 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파티가 더 낫다. 자, 그리고 행복의 메신저님 토트넘 3대2 승리. 아, 방 나가주세요. 아무튼 맨유 최종 우승. 메뉴 최종 우승. 어제 이기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저 유로파리그 입중계할 때 그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클루셉스키가 제가 얼마 전에 경기를 봤었는데 중앙으로 나왔었는데 맞습니다. 생각보다 일단 볼 소유가 좋다 하셨었는데 왼발 그 앞으로 전방으로 뿌려주는 킥 있잖아요. 킥의 퀄리티도 생각보다 좋더군요. 근데 이제 볼을 소유하는 게 이런 약간 스킬적인거나 기술적인 면에서 이거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조금 피지컬로 좀 이렇게 억지로 공을 소유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 발밑이 좋다라고 표현하기 조금 어려울 네. 것 같고 네. 약간 피지컬로 버티는 스타일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서 제 의견을 한번 내드리자면 그런데 지금 이 양팀 세 선수들을 1대1로 대응시키기는 어렵잖아요. 왜냐면 이선 자원이 아스날에는 2명 포진되어 있고 토트넘에서는 사실 벤탄쿠르 하나만 3선이라고 봐야 되니까 메디슨이 여전히 뭐 레스터시티에서 데려왔을 때부터 또 잉글랜드 국대 미드필더로 뽑혀 나갈 때부터 1선에 받침해주고 또 2선에서 기대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 킥력에 대해서는 저는 메디슨이 여전히 조금 더 경기를 볼 때 기대감을 갖게 하는 선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조르지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조르지뉴 하나만을 보기보다는 지금 아스날 지금 세 선수가 트로사르, 조르지뉴 그리고 파티인데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아스날은 제 3자 팬으로서 아스날의 미드필더진이 굉장히 강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라이스와 웨데고르라는 리그 최정상급의 미드필더들을 중심으로 한 빌드업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웨데고르가 빠진 게 좀 크지 않아요? 웨데고르 라이스 지금 둘 다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 세 명 이제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뭐 각각 어느 정도씩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조직력으로 봤을 때도 아스날에 대해서 약간은 뭐 아무리 채널이 지금 아스날이라고는 해도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높은 기대감을 갖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근데 정몽규님이 정몽규님이라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냥 몽큐정님? 그냥 몽규라 할게요. 예, 몽규. 네. 폼이 너무 안 오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내보자면 그냥 지난 시즌 전반기가 플루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메디슨이 예전에 노리치 시절 때부터 아스널과 링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메디슨 경기를 좀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덴벨레처럼 경기 내에서 기복이 있진 않는데 전반 후반 별로 근데 안 되는 경기를 보면 이 그냥 킥력 자체가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파이너스에서 판단이 너무 안 좋아져요. 아하.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날 딱 경기 시작했을 때 킥이 딱 발에 붙는다, 안 붙는다 이런 날에 대해서 경기력 편차가 너무 심해요. 킥이 안 붙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드리블이나 아니면 원투나 상대 선수를 이용하는 그런 게 있긴 한데 메디슨은 그런 것도 없어요. 네. 안 되는 날과 되는 날 너무 명확하고 그 점은 저는 클루셉스키한테도 똑같이 좀 적용을 시키고 싶네요. 인정합니다. 네, 긁히는 날에는 이제 다 뚫어내지만 네. 막히는 사실 이게 선수를 봤을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고점 하나만 보고 선수를 영입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저점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냐 이걸 되게 봐야 되는데 메디슨 같은 경우는 저점과 고점 갭이 너무 큽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시즌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 선수를 데리고 가는 게 상당한 리스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그래서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국 팬들도 엄청 좋아하시는 우리 네. 잘생긴 베리발 예. 아. 좀 잘 풀려줘야지 음. 조금 더 선택지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저희한테는 베리발. 조금 좀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말을 조금 더 이어나가자면 저점이 되게 낮은 선수, 저점이 되게 일관된 선수가 누구냐? 아스널의 데클란 라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데클란 라이스도 터치가 좀 튀는 경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삼선 쪽에서 볼 백업도 하지만 본인이 직접 운반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가끔 그때 드리블이 좀 되게 투박한 날이 있어요. 안 붙어가지고. 근데 그런 날 같은 경우는 본인의 외적인 태클이나 아니면 활동량으로 좀 커버를 치면서 저점을 되게 좀 일관되게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캐슬 토트넘 보고 나니 북런던 더비 할만해 보이던데 원래 할만했습니다. 누구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스날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당연히 아스널 입장에서. 그쵸, 조르지뉴도 저점이 일관되죠. 근데 조르지뉴는 고점도 낮아가지고 문제죠. 트로피 고점이 굉장히 높지만 네. 자, 그러면 일단 미드필더 조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직력 문제 때문에 토트넘이 약간 우세다 이런 식으로 투표가 나왔고요. 다음 수비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비진입니다. 우선 아스널 같은 경우는 왼쪽 풀백에 팀버, 센터백에 살리바, 마갈량리스, 오른쪽에 벤 화이트입니다. 다음 토트넘 한번 말씀해 주시죠. 토트넘은 왼쪽 풀백에 우도기, 그리고 센터백 왼발 자리 반더벤, 그리고 로메로, 오른쪽 풀백에 페드로 포로가 있습니다. 사실 토트넘의 장점은 수비에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저 동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사견 빼고 아스널에 대한 팬심 빼고도 왼쪽 중앙 센터백 조합 오른쪽까지 모든 선수들이 아스널 우위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작년 PFA 올해의 팀에도 살리바, 마갈량리스, 베나이트가 들어갔습니다. 최소한 이거 재물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자, 근데 채팅도 좀 나뉘네요. 우리 몽규 씨 같은 경우는 수비진은 토트넘이 나은 것 같다 그러고, 반면 율님 같은 경우는 다 아스널. 사실 왼쪽이 우도기가 지난 시즌 좋았던 순간이 있긴 했었거든요. 대부분 좋았습니다. 나올 부상- 때는 좋았죠. 네. 근데 이 선수도 부상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어가지고. 근데 일단 센터백은 너무 치열하다 보고 오른쪽만 봤을 때 포로와 화이트. 이건 당연히 화이트죠. 일단은 비교를 한다기보다는 장단점을 좀 얘기를 해보면 네. 포로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오바 더해서 네. 윙포워드라고 봐도 될 정도로 진짜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가끔씩 터지는 그 딸깍 중거리 슛이 네. 있어가지고 그리고 사실 지금 에메르손 로얄이 떠난 상황에서 네. 포로를 대체할 자원이 없다고 저는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는 존슨이 지금 계속 지금 살아나지 못하면서 네. 오히려 존슨을 거의 이제 포로가 커버하는 정도까지 지금 네.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제 아스널과 비교를 하기에는 저는 조금 활용도와 활용 그런 포지션이 조금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포로가 오른발 킥력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8명 선수 중에서 제일 좋죠. 오른발 킥 하나만 봤을 때는. 그렇죠. 네. 근데 저 죄송한데 몽규 씨 살리바 빼면 토트넘이 다 좋은 듯. 근데 밑에 보죠. 역시 사선 도전에 추가를 보신 분 같다. 공격 쪽에서는 토트넘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밸런스적으로 봤을 때 아스널이 더 낫다 생각하는 게 당장 딱 이 화이트랑 포로만 이렇게 딱 비교를 했을 때도 화이트를 딱 봤을 때 엄청나게 특출난 게 뭐냐 했을 때 떠오르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화이트의 공격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특출나냐 사실 떠오르는 장면이 없거든요. 사실 굉장히 수비적인 라이트백이라고 봐야죠. 네, 애초에 원래 센터백 출신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밸런스적으로 봤을 때 화이트를 딱 생각했을 때 약점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약간 취향 차이로 나뉠 수가 있는데 하나의 엄청난 툴을 가지고 있는 선수, 엄청난 툴을 보이진 않지만 안정적인 육각형을 보이는 선수. 여기서 누굴 선택하냐 이러면 저는 만약에 공격진이라면 하나의 완벽한 툴을 가진 선수를 고를 겁니다. 하지만 수비진이라 생각했을 때는 약점이 안 보이는 선수를 선택하는 게 이게 더 맞는 선택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격 창이냐 방패냐. 저는 3자 입장에서 그래도 경기를 조금 더 재밌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포로한테 한 점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백의 그 킥력, 중요합니다. 라이트백의 중요합니다. 킥력을 고려할 때도 그 라이트백 중에서도 상당히 저는 높은 수준의 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나. 그 딸깍 중거리가 아주 영 가끔씩 터지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저는 충분히 많이 터져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를 한 번에 뒤집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와서 미넨이랑 할 때 포로가 중거리에 넣었잖아요. 네. 네. 그때 FM 코리아 사이트 알죠? 축구 사이트. 네네네. 네. 거기 베스트 댓글이 뭔지 아세요? 알아야 되나요? 시즌 중에 2번. 네. 그게 시즌 중에 딱 2번 나오는 골인데 벌써 한 번 나왔다고. 큰일 났다고. 그 개인의 의견이잖아요. 근데 그게 베스트 댓글이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생각의 차이는 다 있으니까. 근데 우리 몽규 씨 좀 채팅을 자꾸 저를 긁네요. 우도기는 PL 좌잉백 탑급이고. 아, 근데 제가 차마 그 몽규님한테 또 이렇게 좋아한다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워서 속으로만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닉네임이 네. 저는 그리고 로메로랑 반더벤 센터백 조합이 PL에서 굉장히 좋은 센터백 조합인 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기에 나오는 살리바랑 마갈량이스를 이길 수 있는 센터백 조합이 지금 PL에 있나?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없습니다. 최고의 센터백 조합이 아닐까. 그리고 객관적인 수치적으로 봤을 때 토트넘은 실점이 많습니다. 그 실점의 책임에 저 센터백 조합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하. 이거는 센터백의 문제라기보다는 굳이 누군가의 잘못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그냥 전술적인 면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닭공 아무래도. 네, 라인을 진짜 많이 올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라인을 올리는 축구를 하려면 이 센터백이 발 빠른 선수가 반드시 필요한데 반더벤처럼. 네, 반더벤은 진짜 중요한 저희한테 진짜 중요한 자원이죠. 당장 지난 경기였나요? 네. 반더벤이 올라가가지고 직접 어시스트를. 그거 에버튼전 두 경기 아하, 전인데 두 경기 전에. 네, 저번 경기에는 아마 부상으로 못 나왔을 거예요. 그랬었죠. 그러면서 이제 뉴캐슬한테 패배를 했는데 사실 제가 드라구신도 엄청 좋아하는 선수지만 음흠. 반더벤의 부재가 진짜 컸습니다. 맞습니다. 맨유는 빠지시고 몽규는 빠지시고 지금 채팅창에 더리우트 마르티네즈 있습니다. 동감합니다. 어제 더리우트 데뷔골 터뜨렸습니다. 그러고 바로 밑에 맨유는 대황유. 근데 확실히 대한민국의 그 맨유 팬들은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지금 52분이거든요. 네. 이제 8분 남아가지고 예. 그러면 다음 상대 전적 한번 보겠습니다. 골키퍼는 안 보는 건가요? 골키퍼 당연히 나비를 놔야죠. 상대 전적입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24년 4월 28일 경기인데요. 3대 2로 아스널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시즌
아 이때 2대2로 비겼었는데 이거 진짜 그 손흥민 뽀록골 아니었어 이기는 경기인데. 이거 좀 조심, 좀 진행자님 이거 좀 언어에 좀 조심성이 좀 필요하다고. 여기까지는 제가 오늘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23년 1월 16일 아스널 2대 0으로 그냥 짓밟아 버렸죠. 그 다음에 10월 1일 3대 1로 또 이겼어요. 뭐 상대가 돼야지 이게 뭔 라이벌입니까? 그리고 5월 13일 3대 0 이건 건너뛰겠습니다. 왜 건너뛰니까 정확히 자, 짚어주세요. 그다음 21년도 9월 27일 아스널 토트넘 또 다시 3대 1로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21년 3월 15일 또 다시 2대 1로 이겼네요. 자, 그다음에 한번 2018년 12월 잠깐만. 2020년을 왜 건너뛰었죠? 자, 그다음 2018년 12월 2일 또 4대 2로 이겼습니다. 잠깐만 이거 캡처하셨 대요 몽큐정님께서. 아, 몽규 씨 손흥민 뽀록골 캡처함. 뽀록골 맞잖아요. 네. 뽀록골 맞잖아요. 이거 저랑 의견에 전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제 의견도 아닙니다. 저랑 무관합니다. 네. 저는 손흥민 좋아합니다. 스파이스. 손흥민 선수 화이팅. 국가대표 손흥민 화이팅! 너무 옛날 경기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스쿼드 변화가 있다 보니까 가장 최근 3경기, 가장 최근 4경기까지 하면 뭐죠? 4경기까지 봤을 싫어요. 때 5경기까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 때는 감독이 콘테였어요. 그래도 같은 시즌이니까 아니요. 대부분의 같은 스쿼드. 저 같은 때 시즌이 아니군. 예. 같은 시즌은 아니구나. 객관적으로 상대 전적이 토트넘이 너무 밀리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전적만 보면 아스날이 굉장히 꼭 북런던 더비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자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스날에 조금 더 우위를 치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성적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팀을 성적이나 이런 그런 걸로 좋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는 그럼 뭘로 좋아하나요? 팀을 좋아하는 거죠. 그럼 성적 안 좋아지면 바로 버리실 건가요? 자,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것만 봤을 때 일단 양 팀이 만나면 골은 되게 많이 나오네요. 오늘도 저는 펠레스코 한번 예상해봅니다. 3대 2로. 네. 그쵸, 우리 김정우님 아스널이 정배. 여기 율림도 채팅 치셨어요. 안 보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림 토트넘 화이팅. 김채원 좋아하는 한화 팬. 근데 세라핌은 김채원이 아니라 사쿠라죠. 그래 뭐 하나입니까? 기아 좋아하셔야죠. 야구도 이제 확실하시네. 기아 팬이셔서. 네, 우리 몽규 씨가 정확한 워딩을 해주셨네요. 솔직히 아스널은 빅클럽이고 토트넘은 손흥민 때문에 보는 거기만. 우리나라는 토트넘 팬 없습니다. 다 손흥민 팬이죠. 맞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대답해야 되나요? 아, 제 친동생입니다. 도현 씨요. 네. 쟤는 레알 마드리드 팬입니다. 근데 진짜 강팀충이네요.